자, 어쨌든 여러분들 주식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 고민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시장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올해는 상승장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승장은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봄과 여름쯤 이렇게 해서 상승세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렇지만 사실 동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오늘 코스피도 0.3%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실 미국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흐지부지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반등이라고 표현할 만한 0.13%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코스피랑 이런 쪽들이 조금 이렇게 머물러 주는가 했더만 또 말일에는 좀 살짝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상승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고 올라가기에는 뭐 뚜렷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빠져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이죠. 이제는 12월 말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설명을 해드릴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1월 초까지는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지수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요. 어찌됐든 흘러가고 있던 그 흐름,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에서부터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굉장히 바닥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 내년이 아니죠. 올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2월에 있을 거래 감사 보고서에서도 거절을 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들고 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또는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한정이라든지 뭐 거절 이런 것들이 뜨게 된다면은 거래 정지 사태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답이 나오겠지, 장기 투자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홀딩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뚜렷한 해답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증시에서 갖고만 있으면 됩니까? 기다리면 올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이 일을 만들기 전에 사실상 안 사면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사실 이런 일들을 피해가긴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재무제표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매년 초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게 바로 재무제표인 것 같아요. 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자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부채를 조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채무가 많은 기업일수록 이자를 더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채무야 뭐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많다고 해야 될지 기업마다 다르고 업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채무가 100억이면 많습니까? 1000억이면 많습니까? 뭐 5천억이면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치를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보다 2020년, 21년, 22년에 부채가 굉장히 급증한 기업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채무가 그렇게 부채가 점점 증가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상 지금 빚을 많이 냈다라는 건데 고금리로 빚을 많이 냈으니까 어떨까요? 이자가 굉장히 버겁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을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기업의 존속에 있어가지고 조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업이 뭐 부채 비율이 지금 부채 그 원액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하지 않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럼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자본금이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외형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 총계는 그대로이거나 또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부채만 증가하고 있다면 아마 올해는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라든지 무상감자 또는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반등 때 빨리 손실이 좀 나더라도 도망치는 것이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기회를 얻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장은요. 뭘 살까? 2023년은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업이 망하진 않는지, 내 기업이 잘못되진 않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돈이 있어야 새로운 종목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돈을 날리게 된다면 새로운 종목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새해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새로운 섹터 어떤 것들이 급등할까요? 지금 어떤 테마가 좋을까요? 2차 전지입니까? 반도체입니까? IT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처리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대로 만약 5, 6월 달에 상승장이 조금 나와준다면 그 상승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탈출하는 계획을 짜야 되고요. 그 상승하기 전까지도 조금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올해 한 해를 휘둘 수 있는 약간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고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경제가 지금 다시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문제도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 거기다가 우리 러시아 전쟁도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실 하락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하락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락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전부 다 손 놓고 기다려버렸는데 이제부터는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겨울잠을 잤어요. 그런데 뭐 개구리도 잤을 거고 뱀도 잤을 거고 육식동물, 초식동물 전부 다 겨울잠을 잤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배가 고프겠죠.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도요. 그러면 이제 겨울잠이 끝나서 봄이 나왔는데 누구부터 잡아먹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죠. 지금 세력들도 뭐 또는 큰손들도 사실 2년 반 동안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을 뺐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돈을 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요. 저는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저분한 장세와 그 박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박자를 잘 맞춰간다면 수익도 낼 것이고 손실도 줄여낼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엇박자를 탄다면은 고점에 사서 손실을 내면서 손절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잘못하면은 정말 계좌가 풍비박산 나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난 2021년과 같은 상승장을 기대하시거나 이번 상승장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한 투자를 하시다가는 저는 큰 코 다친다라고 경고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텐데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종목입니다. 무조건 내 종목이에요. 새로운 종목에 눈독 들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 종목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등 때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종목인지를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해결책들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으로 많은 상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